너 내 동생 죽게 된 걸 어떻게 알았어?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죠? 거침없는 추적 끝 브로큰. 이런 하드보일드한 스타일의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로써 다시 뭉친 열혈 프로. 그런데 컴온. 거친 느낌 온데간데 없이 만담 듀오만 남은 상황. 이 영화가 약간 휘발유 냄새가 나요. 경유가 아니고 휘발유예요. 그것도 고급도 아니에요. 고급도 아니야. 이거는 되게 싼 휘발유예요. 이건 뭐 자칫하면 잘못 끼면 불 붙어버리니까. 현장을 초토화시킨 한마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만 괜찮으세요? 휴지 같은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요. 브로콘데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우리 코미디 영화인 줄 알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인터뷰에 주목해보자. 형,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느 날 들려온 예상치 못한 소식. 속대 죽었어요. 동생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차문영 씨 아시죠? 동생분하고 같이 살고 계셨던. 석태 노래방에서 당한 것 같습니다. 형사들도 문영이 의심하고 있고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 하루아침에 갑자기 동생의 죽음을 맞이한 친형이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 우연히 알게 된 소설 속의 동생의 죽음과도 너무나 똑같은 스토리를 또 발견을 하게 되죠. 그 책 쓴 작가 있잖아. 야행.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소설가를 찾아가고 죽음에 둘러싼 인물들을 찾아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죽음 앞에서 격렬한 분노를 억누르는 민태혁의 하정우. 그가 이 영화를 촬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라 그럴까, 정말 굉장히 현실적인 쨍쨍함? 그것을 날 것으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톤 앤 매너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성과 즉흥성을 많이 활용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 이 날것의 얼굴 보자마자 이 캐릭터가 떠올랐다. 수염을 기른 민태를 보고 네. 황해에 군함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쵸,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워낙 황해에서의 김구남 역할이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수염만 기르면 김구남이죠. 머리만 자르면 김구남이고, 네, 잠바만 입으면 김구남이에요. 어떤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김구남이라는 인물과 무언가를 쫓는 것, 이러한 동선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 황해 때하고는 다르게 되게 절제가 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캐릭터적으로. 머리가 좀 더 길죠. 그렇죠. 여기서 머리가 좀 더 길어요. 수염을 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그냥 있는 대로 사실 뭐 이렇게 막 치장하고 막 그냥 그런. 보호색 같은 거?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반면 작가님 맞으시죠? 지금 기자들이 작가님 찾고 난리예요. 죽음을 예견한 작가 호령. 작가님이 그런 거죠.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그는 시종일관 여기 왜 왔을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미스터리함을 더했으니 왔으면 뭐라도 씨부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반대되는 이미지죠. 반대되는 이미지로 좀 깔끔하고 좀 그냥 정제돼 있는 스타일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 전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들의 캐릭터를 많이 했으면 지금은 좀 보여주는 외형적인 뭐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제돼 있는 느낌들을 주려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제 곡물 스타일. 저 공부. 흰 쌀밥이라고 하면 저는 현미. 통곡물 같은 스타일이죠. 맞아요.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 이때 그가 덧붙이는 솔깃한 한마디. 민태가 찾아가는 그 미스테리한 부분에 의해서 같은 한 진실을 찾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보이게끔 하려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진실을 진짜 알고 있는지 추적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호령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포스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것. 쇠파이프가 되게 인상적으로 보이던데 포스터에도 나오고. 네네. 그건 그 감독님의 아이디어예요. 감독님이 예전에 알바를 어린 시절에 알바를 배관공사 알바를 하셨는데 그때 그 배관 파이프를 그렇게 자르셨대요. 그래서 그때 추운 겨울날 그 배관 그 파이프를 보면서 너무 차갑고 너무나 묵직해서 도리어 이게 굉장히 섬찟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쇠파이프가 이제 이 영화에서 활용이 된 거죠. 소품에 이런 비하인드가 있을 줄이야. 그렇다면 그 외에 활용된 소품은
뭐 골목길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있었는데 그걸 막 이용을 한 액션 씬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시장에서 액션 장면이 있는데 실제 냉동된 큰 생선을 가지고 또 액션도 하고. 액션을 하고 뭐 그랬던 장면들이 있어요. 생선 액션도 나오겠네요. 피쉬 액션? 피쉬 액션. 피쉬 액션. 날것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장면들 빠짐없이 경험하시길 바라며 사실 이미 5년 전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두 사람. 너 방송국에서 나왔지?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확인부터 해본 거예요. 아저씨 도와드리려고. 이들이 또다시 협업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고? 늘 남길이랑 작업하는 것을 꿈꿔왔고 감독님 전작인 이 양치기들이라는 작품을 보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배우들이나 감독님들이나 영화 제작을 하시는 이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감독님이 전작품에 대한 매력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정우 형이 갖고 있는 그 날것에 대한 장르적인 걸 되게 기다리기도 했고 노메이크업 스타일. 노메이크업 스타일 또 팬이기도 해서 이런 장르를 또 하시고 하는데 나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 들었고 다 복합적으로 결정하게 됐죠.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형사들한테 물어봐. 이번에도 역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끈끈한 케미를 발산했던 두 배우에게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하드보일드한 스타일의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휘발유 냄새가 나요. 휘발유에 그것도 고급도 아니에요. 고급도 아니야. 이거는 되게 싼 휘발유예요. 재밌는 게 불부터 이제 확 타는 그런 영화인가 보네요. 그죠? 긴장감이 있죠. 이건 뭐 자칫하면 방구라도 한번 잘못 끼면은 불 붙어버리니까 거기에. 그래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 난리 나네요. 네. 듣고만 있어도 거친 휘발유 냄새 물씬 나는 기분.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보기 전 꼭 알고 가야 할 점은 무엇일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의 이 스토리를 구성을 하는 한 씬 한 씬의 이 배우들의 이 연기의 합이 굉장히 저는 단단하고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긴장감이 엄청나죠. 배우들끼리 연기할 때. 이다인 씨, 정만식 씨, 육성재 임성재. 아니고 임성재 씨. 육성재 씨 잘 지내시고 잘 계시죠? 지내죠.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아 그래? 확실히 연기 다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방구 다 아끼는 사람들이죠. 연기 얘기하면 그래서 불 붙는, 아, 불 붙는 거지 그래. 끝나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방구쟁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급기야 수습 불가. 그럼 좋을 거야. 눈물이 나네요. 브로컨대 생각하니까 정말 터질 것 같은 영화네요. 너 내 동생 죽게 된 걸 어떻게 알았어? 이처럼 새해 극장가를 뜨겁게 터뜨려버릴 이 영화를 기다리며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거야? 족속 무별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2월 5일 브로큰 텔박 해주십시오. 텔박이 뭐죠? 캘린더 박제. 텔박도 아시고. 그럼요. 브로큰 카민수 캘린더에 꼭 써놓고 기억해 주시라.